3과 임도의 구조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임도의 구조에서 첫 번째로 노체의 구성인데, 이 노체의 구성 보시면 각 층은 노면에 가까울수록 큰 응력에 견디어야 하므로 노면, 기층, 표층 순으로 더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피복해야 된다. 이 부분에 위치를 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큰 압력을 받기 때문에 더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피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요 순서도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노상, 노면, 기층, 표층 요 순이다 이겁니다. 제일 아래가 노상. 그러니까 노상은 뭐냐면 왼쪽에 있죠. 노체 최하층인 도로의 본체로서 가장 그 단단한 부분, 암석이 있는 부분, 요거를 노상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 위에 있는 노면, 이제 노면은 그 안반 그 위에 있는 약간 그 뭐 흙 같은 게 있는 폭신폭신한데 노면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 위에가 이제 기층, 표층 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를 내어두시고, 이제 뭐 기층은 뭐 공기층, 표층은 제일 위에 그 포장, 아스팔트, 뭐 시멘트 포장 있죠. 그 제일 윗변에 있는 표층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순서는 노상, 노면, 기층, 표층 순이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피복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 임도의 횡단선형이 있습니다. 이 횡단선형도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각각의 명칭을 좀 외워두셔야 돼요. 아까 옆도랑이 있었죠. 옆도랑은 그 또랑. 그래서 물이 쭉 흐르는 게 옆도랑이고, 그 옆에 바로 있는 게 기럽게.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에 있는 그 갓길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갓길. 그 다음에 차도너비. 이 차도너비를 아까 유효너비라고 했습니다. 차도너비라고도 하고 유효너비라고도 합니다. 그 옆에 또 기럽게가 있고 옆도랑이 있죠. 그 다음에 임도용지는 뭐냐면요, 이 도로의 전체, 그러니까 임도 같은 경우는 흙깎기, 그 다음에 흙쌓기, 절토사면이 있고 성토사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체를 임도 노면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2차에서 횡단선형을 그리라고 합니다. 명칭을 그리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리셔야 되는데, 요렇게 좀 그리시면 안 되고, 요거는 좀 애매하게 좀 나와 있는 거 어떻게 그리셔야 되냐면, 이 성토사면하고 절토사면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요 그 산을 이렇게 그려요. 산을 그리셔가지고 요 부분이 뭐가 되겠어요? 절토사면, 옆도랑이 되겠고, 요런 식으로 그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절토사면, 너무 좁네요.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리고 여기가 아까 뭐였어요? 옆도랑. 그 다음에 양 옆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기럽게. 양 옆으로 기럽게. 요 부분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유효너비 라고도 하고 차도너비. 아까 1급은 몇이었어요? 4m 이상, 2급은 3m 이상. 이게 뭐예요? 성토사면. 그리고 이 성토사면에서부터 이 절토사면까지를 뭐라고 했습니까? 임도용지.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이 절토사면의 기울기가 얼마나 되고, 옆도랑 높이, 기럽게, 넓이, 유효너비, 성토사면 기울기, 이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다 배우실 거예요. 세부적으로. 일단 시험 문제는 이게 뭐예요? 임도의 횡단선형. 그럼 횡단선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도로 옆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차도 보면, 우리 도로도 보면 이렇게 가운데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빗물이 어떻게 돼요? 옆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임도도 여기 가운데가 좀 높아가지고 빗물이 옆도로로 갈 수 있도록. 이게 횡단선형이고, 이 종단선형은 뭐냐면요, 종단선형을 좀 잠깐 그려보면, 이렇게 산이 있다 하면 임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이 양 옆으로 가는 게 이게 횡단선형인데 종단선형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 위로. 그래서 요 기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제 종단선형, 이게 횡단선형이 되겠습니다.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면 재료의 특성, 이 피복 재료에 따른 임도의 구분은 별표를 좀 쳐주십시오. 요거 시험에 2차에서 아주 잘 나옵니다. 1차도 물론 잘 나오지만. 그래서 먼저 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만. 흙모래길 토사도. 요 토사도에다가만 밑줄 쳐주십시오. 토사도로 보통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토사도. 그 다음에 2번인도 사리도에다 밑줄 쳐주세요. 사리도. 그 다음에 쇠석도, 통나무 섭길. 요 네 가지를 먼저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토사도는 뭐냐? 토사, 이 흙으로만 임도를 맞는 게 토사로겠죠. 그래서 교통량이 적은 곳에 축조하며 시공비가 적게 드나 물로 인하여 파손되기 쉬우므로 배수에 특별히 주의해야 된다. 이거는 뭐 특별히 뭐 중요한 게 없고, 이 사리도에서는 노상 위에 자갈을 깔고 점토나 토사를 접은 다음에 롤러로 진압시킨 도로. 그러니까 자갈을 깔고 흙을 덮어가지고 롤러로 이렇게 다진 도로가 사리도, 자갈길이라 하는데, 이 사리도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상치식과 상굴식 두 가지.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2차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상치식은 뭐냐면요, 중앙부를 상당한 두께로 만들고 양 끝에 두께를 가지지 않는 구조로 일반적인 임도에서 널리 이용된다. 이 상치식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부가 높고 양 끝이 낮죠. 이게 상치식입니다. 그 다음에 상굴식은 유효폭을 굴치하여 그곳에 자갈을 깔고 다짐한 것으로 자갈을 두세 차례 반복하여 깔고 결합제를 섞어 다짐한 것이 상굴식. 보시는 바와 같이 팠어요. 유효폭을 굴치해서 자갈 깔고 토사 덮어서 이렇게 진압시킨 도로가 상굴식. 외우기 쉽게 상굴식은 뭘 팠어요? 굴을 파가지고 외운 거. 상치식은 중앙부가 높다. 그러니까 상치식도 우리가 상추를 뒤집어 놓으면 그 뼈대에 있는 부분이 높고 나머지는 좀 낮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연관되어서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자갈길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자갈에다가 지금 흙이 다짐해가지고 되어 있는 도로가 자갈길, 사리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쇠석도. 쇠석도는 부순 돌길이 서로 물려 죄는 힘에 의해 결합력에 의해 단단한 노면을 만든 것으로 임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 밑줄을 쳐주십시오. 쇠석도. 이 쇠석도는 그냥 쇠석 있죠? 쇠석을 깐 거예요. 쇠석도예요. 이제 이 쇠석도의 가장 큰 장점은 침식. 물이 바로 밑으로 빠지기 때문에 배수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침식 임도가 유실될 염려가 거의 없어서 좀 좋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텔퍼드식과 머케덤식 별표를 좀 쳐주십시오. 이 텔퍼드식은 노반의 하층에 큰 깬돌을 깔고 쇠석 재료를 입히는 방법으로 집안이 연약한 곳에 효과적이다. 밑줄을 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집안이 연약한 곳은 쇠석만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먼저 큰 돌을 깔고 그 위에다가 쇠석을 깐 게 텔퍼드식. 머케덤식은 쇠석 재료만 깔고 다진 도로가 머케덤식이 되겠습니다. 참고덕으로 이 머케덤 롤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머케덤 롤러. 앞에 하나고 뒤에가 이렇게 바퀴 두 개로 되니까 머케덤 롤러. 그 다음에 통나무 섭길은, 통나무길은 저습지대에 있어서 노면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다량의 통나무가 사용되고 손모도 많으므로 특수한 곳에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돼. 섭길은 노상 위에 지름 30cm 정도의 섭다발을 가로 방향으로 깔고 그 위에 노면을 만드는 것이 섭길. 이 통나무하고 섭길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특수한 곳, 저습지대나 연약한 곳에 보시는 바와 같이 통나무를 까는 건 통나무고, 요거는 이제 섭다발이라는 것은 그 나무 있죠.
나무 단목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여러 장 겹쳐 놓는 게 섭다발이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깔아놓는 게 뭐 섭길. 지금 이건 인도를 표현한 건데, 이거 이제 더 길면 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재료에 따른 임도의 종류 뭐가 있었어요? 토사도, 그 다음에 사리도. 사리도는 상치식과 상꿀식이 있죠. 그 다음에 세석도는 텔퍼드식, 머케덤식. 텔퍼드식은 큰 돌을 깔고 그 위에 세석을 입히는 거. 머케덤식은 그냥 세석만 까는 게 되겠고, 통나무 섭길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석도죠. 그 다음에 이제 세석도 노면 포장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 보면 4가지가 있는데, 교통체 머케덤도, 수체 머케덤도, 역청 머케덤도, 시멘트 머케덤도가 있습니다. 이거 별표를 좀 쳐주십시오. 이 머케덤도를 보통 세석도를 머케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머케덤도는 그냥 세석도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이 교수죠. 교수 역시 무슨 말이에요? 교수님들은 역시 전문가다. 아까 우리가 또 외우는 게 뭐가 있었죠? 임도 신설 효과에서 교수님 이름이 임경자. 예, 이것도 이제 교수 역시. 이거는 세석도 노면 포장 종류 4가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머케덤 놀로고요. 예. 그 다음에 노상 지지력비 있습니다. 노상 지지력비. 요 CBR 밑줄을 쳐주시고, 이 노상 지지력비가 뭐냐면요, 도로나 비행장의 가연성 포장을 설계하기 위해 포장을 지지하는 노상토의 강도, 압축성, 팽창, 수축 등을 파악할 목적으로 캘리포니아 도로국에서 개발된 반경험적인 지수. 이 부분에 밑줄 쳐주십시오. CBR은 포장 두께 설계, 노상, 성토 등의 자짐도 관리, 성토 시 중장비 통과 가능성 판정 등에 이용된다. 포장 두께 설계나 노상, 성토 다짐, 아니면 중장비가 통과 가능한가, 그거를 파악하는 게 CBR, 반경험적인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단 구조. 여기서부터는 좀 여러분들 외울 게 많이 나옵니다. 아까 종단 기울기는 그 경사죠, 경사. 임도 그 경사. 이 종단 기울기는 먼저 최소 2, 3% 돼야 된다. 밑줄을 쳐주십시오. 너무 경사가 적으면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임도가 고여있으면 자동차가 지나가면 파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2, 3% 이상 돼야 되고, 종단 기울기가 급하여 길이가 긴 구간에는 노면에는 유수를 차단할 수 있는 배수 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종단 기울기는 보통 수평거리 100에 대한 수직거리로 나타낸다. 그래서 요것도 별표를 쳐주십시오. 종단 구조. 이 설계 속도 40, 30, 20일 때 일반 지형은 7, 8, 9, 특수 지형은 10, 12, 14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지형에서는 9% 이하를 해야 된다 이거죠. 9% 이하. 특수 지형에서만 10, 12, 14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네. 그 다음에 노선 계획 시 종단 기울기를 높게 하면, 이제 기울기를 높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이제 잠깐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요런 기울기에서 예를 들면 종단 기울기를 높게 한다 하면 빨간색으로 요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종단 기울기를 높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돈이 좀 적게 들겠죠. 거리가 짧아지니까. 대신에 뭐 위험하다 그런 내용이고, 종단 기울기를 낮게 하면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뭐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들지만 뭐 도로가 길어지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 지금 그런 내용을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적정 종단 기울기 4에서 8% 밑줄을 쳐주십시오.
그 다음에 최대 종단 기울기는 아까 일반 지형에서는 9 이하였죠. 그래서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단 특수 지형에서는 10, 12, 14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적정 종단 기울기는 4, 8, 최대는 10% 초과, 최소 2, 3% 이상 해야 된다. 예, 요 숫자가 좀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종단 곡선은 이 설계 속도 40, 30일 때 450, 250, 100. 요 밑줄을 그으십시오. 이 종단 곡선의 길이는 똑같아요. 설계 속도하고. 대신에 종단 곡선 반경은 450, 250, 100. 이 설계 속도하고 똑같은 게 이 종단 곡선의 길이하고 또 똑같은 게 시거가 똑같습니다. 시거도 마찬가지로 40km일 때 40m, 30m, 20m거든요. 그래서 같이 외워주시면 돼요. 항상 이 종단 곡선 길이와 시거는 설계 속도와 똑같다. 이 종단 곡선이라는 것은 종단 기울기의 차이가 심한 곳은 자동차 주행 시 충격을 받아 노면이 송산되므로 종단 곡선을 설치하여 충격을 완화하고 가시거리를 확보하여 안전에 대한 효과를 높인다. 그 다음에 횡단 기울기. 아까 횡단 기울기는 그 도로 옆 길이죠. 그래서 보시면 1번에 포장을 하지 않는 노면은 3에서 5%, 포장을 한 노면은 1.5에서 2%. 요 부분에 별표를 좀 쳐주십시오. 예, 횡단 기울기. 포장을 하지 않을 때는 3에서 5, 포장한 노면은 1.5에서 2%가 되겠습니다. 노면 배수와 교통안전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그다음 외쪽 기울기. 이 외쪽 기울기는 8% 이하로 준다. 밑줄을 쳐주십시오. 그 외쪽 기울기는 뭐냐면요. 자동차가 커브길을 가면 원심력에 의해서 차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동차 안쪽 바깥쪽을 기울기를 좀 높게 해주는 게 외쪽 기울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그 횡단 기울기에 포함되지만 이제 커브길에서는 보통 외쪽 기울기라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합성 기울기. 합성 기울기는 이 종단 기울기와 횡단 기울기를 합성한 기울기로서 요 공식에다가 별표를 쳐주십시오. 루트 횡단 기울기의 제곱 플러스 종단 기울기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보통 요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오죠. 합성 기울기는. 그 다음에 임도 종류별 설계 속도도 별표를 좀 쳐주십시오. 이거는 간선 임도는 40에서 20, 지선 임도는 30에서 20이 되겠습니다. 이 뒤에 20은 똑같습니다. 앞에 간선만 40, 지선만 30이 되겠죠. 네. 간선 임도하고 지선 임도는 아까 어디서 나왔어요? 임도 종류에서 기능에 따른 종류였죠. 네.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임도의 횡단 면형. 아까 우리 보시는 바와 같이 횡단 선형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유효 너비는 차도 너비라고 하면서 3m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보통 3m다. 다만 배양 곡선지에서는 6m다.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그 다음에 기럽게 있죠. 기럽게는 이 0.5에서 1m.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0.5에서 1m.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옆도랑은 없는데 그 옆도랑은 깊이가 30cm. 좀 적어주시겠어요? 30. 이제 뒤에 아마 나올 건데 옆도랑은 깊이가 30cm 정도. 폭은 따로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냥 깊이만 30cm로 정해졌습니다. 그다음에 축조한계도 좀 밑줄을 좀 쳐주시고요. 축조한계는 자동차의 안전 주행을 위해서 도로의 위쪽에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는 일정한 한계. 아무래도 도로 위에 건축물을 설치하게 되면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로에 떨어져서 건물을 설치해야 되겠죠. 그 한계가 축조한계. 개념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피소. 이 대피소도 별표를 쳐주세요. 지선 간선임도의 대피소 설치 기준은 간격은 300m, 너비는 5m 이상, 유효 길이는
15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피소는 여러분들이 숫자만 생각하시면 돼요. 대피소가 항상 나오면 355 뭐예요? 간격이 300, 그 다음에 폭이 15 355잖아요. 대피소는 300m, 폭 5m, 너비는 유효 길이는 15m. 이제 이거를 혹시 모르니까 예를 들면 임도에 있다면 이게 대피소예요. 그럼 대피소는 요 너비가 지금 몇 미터 된단 말이에요? 요 너비가 15m고 요 폭이 몇 미터? 5m. 또 여기에 이제 대피소가 있다면 요 간격이 300m 이상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산불 임도는 200m마다 요 밑줄 쳐주십시오. 산불 임도는 200m. 그 다음에 차 돌림꽃도 10m 이상. 산불 임도는 200m고요. 그 다음에 차 돌림꽃의 너비는 10m 이상. 이제 산불 임도는 필기에서 가끔 나오고, 요 대피소는 2차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차 돌림꽃도 10m. 너비가 10m 이상. 이거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곡선을 보겠습니다. 먼저 곡선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단곡선, 그 다음에 복합곡선, 반대곡선, 배양곡선, 완화곡선이 있는데, 이 단곡선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같은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이면서 반지름도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적을 수 있어야 돼요. 2차에서 좀 적으라고 하기 때문에 같은 방향이면서 반지름이 같은 곡선이 단곡선이 되겠고, 그 다음에 복합곡선은 같은 방향입니다. 같은 방향이지만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틀리죠. 가다가 더 급해지거나 가다가 더 완만해지거나, 그래서 같은 방향이지만 반지름의 길이가 다른 곡선이 복합곡선. 반대곡선은 말 그대로 반대죠. 이게 반대. 요리 갔다가 반대곡선. 그래서 모양이 S 모양이기 때문에 S커브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요 지점 있죠. 맞물린 지점에 10m 이상의 직선부에다가 밑줄을 좀 그어주십시오. 10m 이상의 직선부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배양곡선. 이 배양곡선은 요런 모양. 이제 여자들이 그 머리띠 쓰는 거 있죠. 머리띠 모양 갖다 해서 헤어핀 커브라고도 합니다. 배양곡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안 나왔네. 넘어가고 그러면. 그래서 이 배양곡선은 뭐냐면요, 단곡선, 복심곡선, 반향곡선이 혼합되어 헤어핀 모양으로 된 것.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보면 지금 요리 가다가 이렇게 반대가 되잖아요. 또 요리 가다가 또 반대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S 커브가 되고, 또 같은 방향인데 이렇게 좀 같은 방향인데 좀 커브가 이렇게 좀 되기 때문에 복심곡선, 반대곡선, 요 3가지가 섞여 있는 게 배양곡선이 되겠습니다. 이 배양곡선에서는 요 산복부에서 노선의 길을 연장하여 종단물매를 완화시킨다. 요 부분에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잠깐 이것도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아까 산복 임도 그 위치에 따른 거에서 산복 임도에서 배양곡선을 동일한 사면에 하나만 설치하라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배양곡선은 커브가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지금 됐다 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걸 옆으로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이게 배양곡선인데,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커브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서 이렇게 되면 되죠, 원래대로 곡선이.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설치하냐면,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면 경사가 너무 급해요. 그래서 차가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울기를, 종단 기울기를 완화하기 위해서 한 바퀴 돌려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 배양곡선을 많이 설치하게 되면 이 부분에 어떻게 되겠어요? 산림 훼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이 동일한 부분에서는 하나만 설치해라. 아까 그 삼복임도에서 그 내용이 지금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없는데, 그 배양곡선 중심선의 반지름의 길이가 10m다. 이것도 좀 그냥 적어 주십시오. 중심선 반지름 길이가 10m다. 이것도 2차에 나왔기 때문에 적어 주십시오. 이 10m는 아까 이 S커브의 중심선 길이가 10m고, 또 이 배양곡선의 반지름도 10m 이상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연결해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화곡선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완화곡선은 뭐냐면 직선으로 되다가 이제 커브가 시작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급한 커브가 되면 힘들기 때문에 커브가 서서히 어때요? 완화되겠죠. 이 구간을 완화곡선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곡선의 종류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가 있어요? 단곡선, 복합곡선, 반대곡선, S커브, 배양곡선, 헤어핀 커브, 완화곡선, 요 5가지를 여러분들이 외워두시고 간단하게 적을 수 있도록, 2차에서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적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종단곡선이 있는데요. 이 종단곡선은 이렇게 볼록한 종단곡선이 있고 오목한 종단곡선이 있는데, 이 종단곡선의 길이 있죠.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I1-I2분의 360분의 V의 제곱. V는 속도고, 이 I1은 오르막 기울기, I2는 내리막 기울기. 그래서 오르막 기울기 마이너스 내리막 기울기 곱하기 360분의 V의 제곱이 이 종단 곡선의 길이. 그 다음에 종단 곡선의 반지름의 또 길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I1-I2분의 100 곱하기 L. L은 종단 곡선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이제 시험에는 요 종단 곡선의 길이가 그래도 더 많이 나오고, 이거는 조금 빈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종단 곡선의 길이만 그냥 외워주시고, 반지름의 길이는 굳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거. 아까 시거는 제가 똑같다고 했죠. 설계 속도. 종단 곡선 길이하고 이 시거는 설계 속도가 똑같습니다. 40, 30, 20. 이 시거는 뭐냐면요, 중심선상 1.2m 높이에서 당의 차선의 중심선 높이 10cm, 요 1.2하고 10cm에다 밑줄을 쳐주십시오. 1.2 높이는 요 정도, 가슴 높이에서 해당 물체 10cm 위에 있는 높이를 볼 수 있는 거리가 이 시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거의 범위, 요 지금 요게 시거가 되겠죠. 여기는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볼록형은 요게 시거고, 오목형은 요게 시거가 되겠습니다. 요 그림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곡선 반지름, 요것도 밑줄을 좀 그어주십시오. 최소 곡선 반지름은 일반 지형에서는 60, 30, 15, 특수 지형은 40, 20, 10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일반 지형에서는 2분의 1씩 줄어드는데, 특수 지형은 여기서 지금 원래는 10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시험이 잘 나와요. 요게 12. 특수 지형의 20km는 12. 요게 좀 시험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60, 30, 15, 40, 20, 12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곡선 반지름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요거는 별표를 좀 2개 해주세요. 최소 곡선 반지름 구하는 공식 2가지가 있죠. 요것도 2개, 요것도 2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공식 인자를 예를 들면 반출할 목재 길이나 도로의 너비를 알려주면 요 공식을 적어주셔야 돼요. 사는 상수죠. 4 곱하기 도로의 너비분의 반출할 목재 길이의 제곱. 그 다음에 이 속도와 그 다음에 타이어 마찰 개수나 횡단 물매를 주어주면 127 F 플러스 I분의 V의 제곱. 요 공식을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응용 문제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공식만 외워두셔가지고 답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돼요. 2가지. 그 다음에 곡선부의 확폭이 있는데, 이 곡선부의 확폭은 뭐냐면요, 차량이 곡선부를 통과할 때 뒷바퀴는 앞바퀴보다 안쪽으로 더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곡선부를 통과함으로 곡선부의 내각이 예각일 때 곡선부 안쪽으로 그만큼 더 확폭을 해야 된다. 그래서 2R분의 L의 제곱, 요 부분에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요게 2번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2번에 필답. 그래서 2R은 곡선 반지름분의 L은 자동차 앞바퀴에서 뒷바퀴까지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넓이 확대 기준, 요것도 여러분들 외워두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자세히 보시면 제일 먼저 10에서 13m는 2.25죠. 그 다음에 13에서 14는 2.0, 14에서 15는 1.75, 0.25씩 계속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2.25, 2.0, 1.75, 1.5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25부터 0.25씩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요 앞에 있는 걸 외우셔야 되거든요. 앞에 있는 거 10에서 13, 13에서 14, 14에서 15, 15에서 18. 근데 이게 좀 외우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어떻게 좀 외우셔야 되냐면, 이 10부터 시작한다 생각하시고 10에서 12, 13이면 3이죠. 3. 그러니까 이 차이를 외우세요. 차이. 3. 이거는 1이니까 1, 1, 3, 2, 5, 15.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게 시험 문제 필기나 2차에서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되는데, 요 10부터 시작해서 3, 1, 1, 3, 2, 5, 15 이런 식으로 그 차이만 여러분들이 외우셔가지고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25부터 쭉 적으시고 10부터 시작하니까 3, 2, 1, 1, 3, 2, 5, 15 이렇게 외워주셔서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